강남의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13일의 공소장, 이번에는 울산경찰청 사람들. 6월 13일이 지방선거였었잖아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잠시 이런 거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거를 좀 자제하자라는 분위기가 검경에 조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좀 무마됐다가, 자, 이거는 당시에 이제 보도가 안 나온 부분일 텐데요. 왜냐하면 보도가 나오는 무대 뒤편의 이야기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 간의 이야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9월 5일까지 검찰이 계속해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세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를 했는데 그중에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아예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올렸. 이런 경우 보통 두 가지. 실무자가 진짜 깡이 세거나 아니면 위에서 야 고치지 마. 우리가 곤조가 있지. 둘 중에 하나겠죠. 시점은 벌써 선거가 끝났을 다음 시점 같은데 네. 포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은 그냥 그쯤에서 손 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었네요. 예. 그리고 검찰이 세 번째 보완수사 지휘가 이행되지 않자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중에 비서실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얘기를 해줍니다. 저게 2019년 3월 15일로 공소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저 사건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통지서를 울산지검이 2019년 3월 18일에 지금 저기 적힌 날짜보다는 사흘 뒤에 다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이례적인 거였어요. 불기소 처분서는 당신 죄 없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냅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면 족하죠. 뭐 죄 없다는 내용을 뭘 그렇게 쓰겠어요. 근데 이게 거의 100페이지 가깝게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불기소 처분서를 냈어요. 책을 쓰셨네요. 심지어 이 불기소 이유서를 당시에 지휘하셨던 검사장은 이걸 쓰고서 옷 벗으셨어요. 검찰을 그만두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역작이에요, 이게. 저 문서가 검찰 입장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의 항소 이유서에 버금가는 명작 아닙니까? 아, 드디어 예. 검찰에게도 검찰판 카드가 항소 생겼군요. 이유서. 검찰판 항소 이유서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불기소 이유서. 저 판권 제가 이거 사고 싶어요. 저기 보면은 황운하 총경 관련 혐의에서 날짜까지 저렇게 세세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불기소 이유서가 그만큼 튼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기소 이유서와 공소장이 겹치는 내용이 꽤 되는데요. 불기소 이유서는 다만 이 불기소하는 이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사건이 왜 성립되지 않는지를 더 자세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공개 문서고요.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사생활도 다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재판을 받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개되지는 않는 건데요.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사실 공소장에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주요 내용들이 뭐냐면은 진정이나 첩보를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6년 전에 진정 들어갔다가 처분 안 된 고발을 했는데 이미 이거 얘기 안 되네 하고서는 사건 처리되지 않은 거 그런 것까지 너무 저인망으로 끌어버린 거예요. 그거면은 거의 백서 수준입니다. 불기소 백서를 만드셨네요. 이번 공소장에서는 민간인 사찰 내지는 사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첩보를 모집한 수준은 진짜 많이 털었다라는 생각이 그냥 딱 보면은 들 정도로 뭐 옛날에 있었던 모든 잡음이 다 들어간 거죠. 이게 검경 간의 갈등 내지는 이걸로 인해서 부당하게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 사법 피해자 내지는 검찰 피해자, 수사 피해자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접힐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들어갔어요. 중요한 데가 나오나요? 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요. 2018년 2월에서 3월. 그때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여서 한 3, 4개월 전이죠. 박형철 비서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울산 지역 경찰들이 검찰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 자, 이거를 지금 청와대 쪽은 계속 고래고기 사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불법 조업한 고래고기 업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 고래고기를 모두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뒀는데 그거를 수사 지휘하는 검사가 압수물을 모두 돌려줘라 라고 되게 빨리 얘기를 한 거예요. 고래고기가 썩기 전에. 그래서 그 고래고기를 이제 이 사람이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 혐의와는 별도로. 압수물을 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압수물은 폐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봐도 검사가 좀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는.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검사가 그거를 부당하게 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미진하고요. 근데 또 그 미진한 이유는 그 검사가
해외 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없어가지고 조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소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죠. 지금 언론이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황운하 청장이 그거를 가지고 검경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다. 검사들은 저런다라는 식으로 많이 주장을 하셔서 이게 울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때 확 터지긴 했었죠. 만약 그게 궁금했으면은 울산으로 사람을 보낼 게 아니라 그 검사한테 전화를 해보면 되잖아요. 민정이니까요.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다른 조치를 하고서는 지금 그쪽으로 많이 이유를 붙이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전화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울산 지역 경찰들이 검찰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 공소장에 많은 진술이라든지 박형철 비서관의 자백 또는 내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형철 비서관은 배신을 한 것인가? 라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배신일 수 있는데 뭐 배신도 아니죠. 왜? 배신은 원래부터 우리 편이었던 사람이 우리를 등지는 거지만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원래 그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그리고 직업 윤리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울산 지검에 불기소 이유서를 썼던 이유는 직무유기로 처벌받기 싫었다라는 그게 동기가 많이 작용했다는 게 지금 이 이례적인 아주 두꺼운 불기소 이유서가 나온 이유라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는 어쨌든 의무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수사가 되게 이상하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묵인을 한다면은 그거를 지휘한 사람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범죄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방어적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세게 썼다라는 그런 설이 많거든요. 근데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안에서 벌어지는 게 불법이라고 인지를 했다면은 마이미스다라고 콜하고 이 수사에 협조하고 좀 정무적인 그러니까 검찰 시각에서의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나라도 착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일단 구속은 되지 말자라는 거죠. 구속은 되지 말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에 했던 많은 수사가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 여기서 민정수석을 굳이 얘기를 하는 거는 권한 범위가 넓은 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은 두 개가 다 걸렸어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다 걸렸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 어떤 일을 하면 직권남용.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정책이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로 이 수사에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수사가 수사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잠깐 앞서면 얘기 좀 할까요? 옛날에는 일제 단속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추석 전에 젖소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서 팔면 그 젖소고기 다 압수하고 한동안 비아그라 짝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거는 주로 경찰들이 많이 했고요. 검찰에서는 명품백. 검찰은 그래도 남대로 중산층 이상의 있어 보이잖아요. 제품을 저작권법이 딱 걸리는 거니까는 그걸 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 번 압수를 하면은 특 A급 명품이 검찰청 창고에 쫙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 처리 어떻게 하냐고 버리냐고 아까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를 모아서 화형식처럼 태운대요. 모여가지고 누가 그 불 속에 손을 집어넣을 것이냐 하냐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태운다고 하는데 마약이 있잖아요. 잘못 태우면 안 돼요. 마약을 태우면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화장터에 가서 태운대요. 마약을. 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연기가 다 네, 어쨌든 마약 흡입이 안 되게 됐다 뭐 이런 잠시 깨알 상식이었고요.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늘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